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불교의 불모지 인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군부대 위문법회를 통해 군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는 비구니 스님이 있습니다. 인천 부곡 종합사회복지관장 도선 스님을 전경윤 교계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도선 스님께서는 그 안산 부곡 종합사회복지관장을 지금 맡고 계시죠? 네. 이 먼저 부곡 종합사회복지관, 물론 복지관인데요. 어떤 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복지관이 소재하고 있는 곳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우리 복지관을 이제 이렇게 많이 종류를 구별하는데 저희들은 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뭐 어르신, 또 저소득층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 부처님의 어떤 자비 실천 사항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녹아들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자비의 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여름철에 네. 이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소외된 이웃들이라든지 그렇죠. 어르신들은 힘겨운 여름 나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예, 이들을 위해서 복지관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역할이 기본인데 특히 이제 여름이라면 이제 여름에 맞는 특성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한국에너지재단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그 집에 난방이나 이런 게 부실할 때 이제 창호 공사라든가 이제 또 에너지 효율이 이제 아주 떨어진 가전제품 또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창호 뭐 이렇게 그런 집안의 보수 공사와 그런 어떤 가제 기구들을 좀 대체해주는 그런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제 또 특히 여름이면 우리가 삼계탕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어르신들 삼계탕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삼계탕으로서 좀 이제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복을 맞이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이제 특히 또 청소년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지역에 이제 우리가 복지가 보면 지금 너무 이렇게 계층이 분류가 돼 있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소통이 계층의 어떤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핸드폰 사용하는 법을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께 가르쳐주는 이런 일정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같이 요리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래서 생활을 이렇게 밀착적으로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안산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 사고로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산 네.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안산이 여러 가지 아픔이 많을 테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고들 하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도 첫 번째 하살은 뭐 어쩔 수 없이 맞았지만 두 번째 하살은 맞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하살은 우리의 자세라든가 지혜를 모아서 안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는 두 번째 하살, 세 번째 하살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그 사고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만 그 사고 났을 때 인명 구조를 한 명도 하지 못하고 방관했다고 보는 거죠. 네. 방관했던 것, 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돼서야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유족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해라든가 이걸 갖다가 왜곡시키고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지쳐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족들도 지치고 그 옆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희들도 굉장히 지치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 복지관 네트워크가 이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센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예, 구성을 해서 이제 지원하고 두 개로 팀을 나눠서 가족 지역 공동체 회복팀과 유가족 지원팀을 두 개로 만들어서 복지사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본 복지 업무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 많은데 그 지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너무 지쳐가고 정말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국가의 어떤 그 정책에
장난에 우리가 그냥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게 정말 모든 삶을 다 그거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찹찹한 마음이고 그래서 안산시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스님께서는 그 안산 그쪽 복지관 인근 부대 장병들을 위한 법회를 이제 꾸준히 해오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현재 군포교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군포교는 제가 안산의 성가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도에 안산을 갔어요. 그래서 포교를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그 군부대 아주 작은 군부대였어요. 군부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들어가서 요청을 해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아무 법당도 없고 하니까 간부 식당에서 그냥 신도님들 몇 분 가서 그냥 간부 식당에서 요리를 해갖고 아이들한테 주고 근데 그래도 참 좋았어요. 먹거리를 자꾸 직접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법회 장소로서는 여법하지 않고 부처님도 이렇게 좀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때마침 이제 새로 오신 그 부대의 대대장님이 불자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부대를 떠나기 전에 법당 하나 마련해 놓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요청을 했더니 그 컨테이너 새 거 말고 한거 컨테이너를 하나 시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줬는데 그 내부에 이제 좀 이렇게 난방도 되게끔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군부패를 잘해 왔는데 이제 제가 혼자서 복지관도 하고 군부패 일을 가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좀 이렇게 나누고자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그만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근데 그만하고 싶은데 애들 가서 만나면 또 그만 못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작년에는 우리 그 조계종 그 포교산에서 이렇게 배출되는 포교사들 있죠, 법사. 포교사 안산에 있는 포교사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연계가 돼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절로 나오고 제가 이제 3번 이제 포교사들하고 같이 가는데 이 부분도 역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경제적으로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그 컨테이너가 너무 노후돼서 다시 좀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조립식으로 작은 법당을 마련하든지 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협조가 있으면 굉장히 저는 기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복지관장으로서도 일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군포교도 하시고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죠?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이제 요소에 이제 많은 이렇게 복지 사업을 했지만 그 지역에서 그 우리가 한 복지 사업들을 다 연계를 해서 지역의 공동체로 한껏 끌어올리는 그래서 그 지역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문화적인 복지를 좀 제가 추구를 하는데 문화적인 성숙도가 되고 그런 복지 프로그램이 체계가 갖춰져서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데 큰 이제 이정표를 하나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게 하나 더 보탬이 있다면 또 제가 하나 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산시에 유일하게 있는 안산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통역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9개 국가 여성들이 자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어떤 생활 전반적인 거에 또 어떤 직업상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상담 1차 상담해주고 저희 나라 국가 사람들이 2차 어떤 법률적인 상담을 해서 많은 이제 해소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분들만 이제 노동자가 주 포커스지만 사실 노동자가 있으려면 그 사업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주도 이렇게 노동자들을 통해서 그 사업이 잘 원만될 수 있도록 양쪽을 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계성의 어떤 부분에서 복지적인 관점을 좀 접근을 해서 복지관과 협력을 해서 좀 좋은 프로그램을 또 색다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다문화 시대에 불교가 또 다문화 문제에 관심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죠.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